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울수록 채워지는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오후미 지음이고 옮김은 조미량, 펴낸 곳은 넥서스 북스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동경해 정리와 버리기를 시작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단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 때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상하게 운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청소를 하지 않으면 운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의 목표는 매일 청소한다로 설정하고 청소하기 쉽게 물건을 줄이자 싶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목적은 매일 청소한다 또는 운이 좋아진다로 정리가 됩니다. 최소한의 물건만 있으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대부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적으면 수납도 아주 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입니다. 비울수록 채워지는 미니멀 라이프가 되는 방법 5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미니멀하기입니다. 물건이 줄어드니 청소하는 시간이 줄었고 자연스럽게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어 몸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요가를 즐겨 합니다. 넓은 공간이 생긴 것도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이지요.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게 되고 심플하게 뿌리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한 그릇에 담아 먹는 간소한 상차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물건이 줄어드니 부부싸움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싸움의 원인은 대부분 가사 분담이었습니다. 물건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졌고 왜 나만 집안일을 하지? 라는 불만이 컸습니다. 지금은 금방이니까 내가 할게 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머물고 싶은 집, 정리와 청소를 동시에 하는 습관을 들인 후 아침 일과는 화장실과 바닥 청소로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 걸리지 않아 청소 후 깔끔한 상태가 상상돼 즐거워집니다. 장식과 수납 공간의 분리를 하였습니다. 책상은 물론 신발장 위나 조리대 위 등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일단 무엇이든 놓는 버릇이 있었다 합니다. 집은 혼란의 도가니였지요. 그래서 장식할 곳과 수납할 곳을 나누니 깔끔해졌습니다. 수납과 장식은 분리해야 합니다. 수납 용품 위에 장식하면 먼지가 쌓여 청소가 힘들어집니다. 모든 물건을 치워야 해서 무척 귀찮아지죠. 물건은 위가 막혔거나 문이 있는 수납장에 넣어야 편합니다. 이를 수납 가능한 양만큼만 물건을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 고민 없이 물건 버리는 2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쓰레기 봉투에 버린 후 되돌리는 방법은 물건을 모두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한번 넣으면 버려도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루에 1개, 1년에 365개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와는 반대로 물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조금씩 버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자 또는 이건 중고 사이트에 팔자 등 버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기운을 지닌 물건을 버리기입니다. 부정적인 기운을 지닌 물건 버리기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아 방치된 비생활용품은 부정적 에너지를 내뿜는다고 생각합니다.
갖고 있으면 왜 사용하지 않아?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 눈에 띌 때마다 마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면 물건과 함께 부정적인 기운도 사라집니다. 그곳에는 자연스럽게 공기가 통하고 공간 자체에 생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양을 유지합니다. 우는 바람과 같은 길을 지난다 라는 말을 들은 후부터 통풍이 될 정도로 여유를 두고 수납합니다. 좋은 기운을 가져오기 위해 물건을 적게 유지하니 공간에 여유가 생겨 꺼내고 넣기도 편해집니다. 언제 수납장의 문을 열어도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가 옷장 정리할 때 그 해에 한 번도 입지 않았다면 버려야 합니다. 살 빼고 입어야지 라는 생각에 남겨둔 옷도 버립니다. 특히 수선해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면 더욱더 남겨둘 가치가 있는지 고민한 후 더 이상 입지 않을 거라면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비우기 좋은 날입니다. 손님이 온다고 하면 부부가 함께 물건을 버리는 일에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면 공간도 넓어지고 집안 전체가 깨끗해져 손님을 맞고 싶기 때문이지요. 이때야말로 수납장 안에까지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고민 없이 버리고 싶다면 활력이 넘치는 시간대를 고릅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의 시간이 딱 좋습니다. 정리 관련 책이나 미니멀리스트의 블로그를 읽고 난 후에는 특히 버리고 싶은 마음이 솟구칩니다. 다섯 번째, 거실, 주방, 세면실, 침실, 현관 등 한 곳씩 정리하기입니다. 방 안의 바닥이나 벽이 80% 정도 보이면 기분이 좋다고 느껴서 대형 가구를 버리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소파와 식탁용 가구 자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아웃도어 겸용으로 나온 높은 등받이 접이식 의자를 사용합니다. 접어서 수납하면 거실을 다양한 용도로 더 넓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주방 수납장을 자유롭게 활용합니다. 이것은 수납할 여유가 있어도 다른 방에 물건을 넣지 않았고 다른 방에는 물건이 넘치는 불균형 상태가 됐습니다. 티슈는 위생용품과 함께 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수납해 보니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면실에 속옷 보관 장소가 있으면 갈아입기도 정리도 세면실에서 끝납니다. 물건 위치 공유하기는 집안 모든 장소에 해당되겠지요. 제 위치를 정해 가족들도 정리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침실 물건은 북박이장에 수납합니다. 바닥도 깨끗하게 정리해 편안한 수면을 위한 방이 완성됐습니다. 수납 가구가 없는 집의 유일한 수납 장소는 북박이장입니다. 공간이 깊다는 점을 이용해 무척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단은 사용 빈도가 낮은 것, 그리고 중간은 부부 두 사람의 옷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2개월에 한 번은 통풍이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은 신발 수납장 하나만 둡니다. 문은 현관으로 들어온다고 하지요. 바닥에 물건이 없으면 청소하기도 편리해집니다. 끝으로 청소를 자주 하면 운이 좋아진다 라는 말이 울림으로 남습니다. 이상으로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